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바른 식사하셨습니까?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박나회입니다. 요즘 이탈리아의 밀라노 엑스포에는 세계 각국에서 찾아와 다양한 음식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의 날 만찬을 열고요. 전통 한식의 매력을 해외에 널리 알리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K-팝 등 우리 문화와 함께 이제 전통 한식 역시 우리나라를 넘어 해외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게 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세상을 바꾸는 바른 밥상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메르스의 충격이 대한민국을 휩쓸면서 우리 국민들 면역력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치료제나 예방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따라 식생활에서 역시 면역력 높이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의 퇴근길,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메르스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불안한 국민들이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택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솔직히 그냥 마음적으로 우려 때문에 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는 좀 위험하고 좀 걱정이 많으니까? 예방에 대한 관심은 식생활에서도 나타났습니다. 면역력 높이는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한 식품 관련 기업에서 최근 건강관리를 위해 가장 신경 쓰는 것이라는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면역력에 좋은 식품 챙겨 먹기가 손 씻기와 함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그렇다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음식 중 우리 식탁에 자주 오르며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식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김치와 된장 등 전통 발효 음식이 있는데요. 김치가 숙성되면서 생기는 유산균이 체내 부패균의 생성을 막아줘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콩을 발효시킨 된장 또한 백혈구의 양을 늘려 면역력을 길러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편 이 밖에도 대한영양사협회에서는 면역력 강화시켜주는 음식 10가지를 선정했는데요. 현미, 마늘, 파프리카, 등푸른 생선, 홍삼과 표고버섯 등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영양소들이 다 한꺼번에 다 일을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정한 음식보다 음식을 골고루 먹어서 여러 가지 영양성분들 다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음식 몇 가지만 집중적으로 골라 먹는다고 해서 면역력이 금세 좋아진다거나 건강해지는 것은 아닌데요.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건강한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에서 집밥을 꾸준히 먹는 것이 바른 식생활을 이어가는 데 가장 좋은데요. 하지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는 요즘 아동들, 낮에는 주로 급식을 통해 점심 식사를 합니다. 아이들이 바르고 안전한 급식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기관이 바로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인데요. 동두천 지원센터에서는 조금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식생활 지도를 하고 있어 취재해봤습니다. 아이들이 페루 원어민 강사와 함께 노래도 부르고 율동도 배워봅니다. 또한 돌아가며 빨간 페루의 전통옷도 입어보는데요. 이렇게 즐거운 수업이 끝나고 난 뒤 감자와 토마토가 들어간 페루의 전통 음식 로모 살타또와 파파 버터구이를 먹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수업은 동두천 어린이 급식지원센터에서 진행한 에스닉 식단 프로그램 교육인데요. 한 달에 한 번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 아이들의 편식 교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게 그냥 아이가 원하는 거 위주로 해주세요. 그냥 굳이 안 먹는 거는 먹이시지 않아도 돼요 라고 하시지만 또 저희들은 균형 있는 식단을 아이한테 먹여야 하는 또 의무도 있기 때문에 부모님과 같이 교육할 수 있었으면 했었는데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저희가 신청을 했고 아이들이 해외의 전통 문화를 배우며 전통 음식을 접해 긍정적인 호기심을 갖게 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음식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균형 있는 식습관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다른 우리나라 이외의 제3국의 어떤 전통 음식들을 저희가 에스닉 푸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새로운 음식에 대한 호기심을 또 엿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동두천 지원센터에서는 아이들이 위생적인 식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는데요. 이러한 노력들, 결국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안전한 식생활을 시작하는 그 첫걸음이 아닐까요? 한국소비자TV와 식생활교육 국민네트워크는 지난 25일 본사 회의실에서 식생활교육 전문방송 방송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이번 위원회를 통해 시의성을 적극 반영한 기획기사를 발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식생활교육을 선도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식생활교육 전문방송 방송위원회는 모든 코너 프로그램에서 이 시대 트렌드에 맞는 아이템 선정과 심도 깊은 기획기사를 담아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한편 방송위원은 위촉장을 받은 후 시작된 회의에서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제작 방향을 제시하면서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방송 효과를 높이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식생활 관련 소식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쇠고기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이력제가 돼지고기까지 확대됨에 따라 7월 10일까지 과태료 부과 규정 등에 대한 단속을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 주관하는 2015년 대한민국 식품대전이 농식품의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오는 9월 8일부터 9월 12일까지 서울 양재동 A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2015 호치민 프랜차이즈 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더 외식 홈페이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서구 어린이 급식지원센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3회 서구 어린이 영양박사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곤충 요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과천에서는 2015 곤충요리 경연대회가 개최되는데요. 곤충요리 경연대회와 연계해 곤충요리 시식, 체험행사, 곤충요리 작품전 전시 등 부대 행사도 함께 개최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다양한 곤충요리 레시피와 아이디어를 살펴보는 것도 좋겠고요. 또한 곤충 산업이 미래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의 6차 산업이라고 하는데 곤충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국민들의 관심과 호응도 더욱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